이젠 예전 같지 않다. 언젠가부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30대 중반을 향해 달려가는 한 남자에게 세상은 너무나 가볍게 늙었다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칼날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등을 돌렸고 누군가는 인터넷 댓글창에 조롱을 남겼습니다. 소니도 이제 끝이야. 저 폼으로는 벤치다, 벤치. 기억 속 레전드로 남겨야지. 이젠 못해. 그렇게 그는 빛나는 조명을 받던 중심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람들의 기억 너머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그는 다시 처음처럼 혼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훈련장 구석에서 그는 매일 무릎 위에 얼음을 얹은 채 운동을 마쳤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참아내고, 다시 일어나는 일상. 그 누구도 환호하지 않았고,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을 향한 비난 앞에서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축구를 더 할 수 있을까? 그는 혼잣말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그 질문은 누구보다 자신에게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수만 명이 모인 경기장. 수백 개의 렌즈가 바라보는 초점 속에 그는 천천히 입장했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해설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손흥민은 조용합니다. 예전처럼 강한 존재감은 느껴지지 않네요. 그러나 잠시 후 그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한 골을 넣습니다. 한순간의 찰나 그의 눈동자가 반짝였고 그가 뛴 방향은 그동안 받았던 수많은 비난과 오해를 모두 뚫고 나가는 직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골, 그리고 세 번째 골을 넣은 순간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과한 세리머니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그의 해트트릭은 단순한 경기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위로였습니다. 괜찮아요. 늦어도 지쳐도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손흥민은 그날 축구공 하나로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결과만을 기억합니다. 눈부신 골, 박수갈채, 인터뷰, 상장. 그 찬란한 장면만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외로움이 있었는지 우린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죠. 손흥민, 그 이름 석자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진 월드클래스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월드클래스였던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 그는 공 하나의 의지에 살았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고 아버지는 유독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축구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아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고 싶어 했죠. 매일 반복되는 훈련,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고 숨이 넘어갈 듯한 날에도 그는 결코 울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사랑 방식이었습니다. 아빠, 저 오늘은 좀 쉬면 안 돼요? 지금 쉬면 나중에 울어야 한다. 아버지의 대답은 늘 같았고 그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10대 중반 그는 독일로 축구 유학을 떠납니다. 언어도 문화도 기후도 모두 낯선 그곳에서 그는 오직 공 하나에 모든 걸 걸어야 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생일도 설날도 크리스마스도 늘 혼자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만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아들, 지금 울고 있냐? 아니요. 저 잘하고 있어요.
눈물을 훔치며 그렇게 말하던 17살의 손흥민은 지금 우리가 아는 그 선수의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력한다고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실수 한 번이면 끝. 한 번의 패스 미스, 한 번의 실책으로 출전 기회를 영영 놓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그라운드를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동료들이 씻고 있을 때 그는 혼자 남아 슈팅 연습을 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리고 마침내 그는 프로 계약을 따냅니다. 그 순간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그는 분데스리가를 넘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합니다. 손흥민은 매 경기 최선을 다했고 팬들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특히 한국 팬들에겐 그의 골 하나가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선물이었습니다. 그가 골을 넣을 때마다 어떤 소녀는 아버지의 병실에서 박수를 쳤고 어떤 어머니는 아들의 축구 꿈을 다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닌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언젠가부터 그의 플레이가 느려졌다고 말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부상은 잦아졌고 경기 감각은 불안해졌습니다. 비난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젠 끝났네. 예전만 못해. 후배에게 자리 물려줘야지. 그 말은 결국 시간이 흘렀다는 말이고 더는 기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런 말들 앞에서 그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SNS도 기자회견도 심지어 팬들에게도 그저 훈련장으로 갔습니다. 부상에서 회복하는 동안 그는 새벽에 가장 먼저 나와 몸을 풀고 달리고 땀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는 혼자 경기 중계를 틀어놓고 자신의 움직임을 분석했습니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진심을 그날 새 골로 확인했습니다. 2025년 9월 그날의 하늘은 참 맑았습니다. 경기장은 수만 명의 관중으로 가득 찼고 해외 방송사들의 카메라 렌즈는 여전히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이름값으로 출전한 거라 생각했죠. 오늘도 별거 없겠지. 후반 중반쯤 교체되겠지. 경기는 시작되었고 처음 15분 동안 그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무거워 보였고 터치도 둔해 보였습니다. 해설자들도 그를 지나치듯 언급할 뿐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최근엔 부진하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가 지금 자신과의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있다는 것. 전반 22분 갑작스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드필더의 롱패스. 수비수 사이 빈 공간. 그는 순간적으로 가속했습니다. 그 찰나의 3초. 그가 뛰는 속도는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25살의 손흥민이 돌아온 듯한 느낌. 왼발 슈팅. 골키퍼의 손끝을 스치고 공은 골망을 흔듭니다. 관중들이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0.5초 뒤 경기장이 뒤집어졌습니다. 첫 골. 오랜만에 터진 진심이 담긴 골. 그는 세리머니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손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누구를 향한 건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두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패스가 아닌 혼자 만든 골.
왼쪽 사이드라인에서부터 중앙으로 파고들며 두 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정확하게 꽂아 넣은 슛. 해설자도 당황한 듯 소리쳤습니다. HES 나트 던 옙. 나트 이빈 클로스. 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대 아직 아니에요. 관중석의 팬들은 일어섰고 누군가는 울먹였습니다. 다시 사람들은 그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맥스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후반 30분. 스코어는 21. 팀은 여전히 불안했고 상대는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원 깊숙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허벅지는 뻐근했으며 호흡은 가팔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을 감고 다시 앞으로 달렸습니다. 패스, 돌파, 그리고 마지막 슛. 그 공이 골망을 흔드는 순간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고 그의 입술이 아주 조용히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할 수 있어서. 중계 화면에는 해외 팬들이 눈물을 닦는 모습이 나왔고 한국 팬들은 SNS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소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했어요. 미국의 유명 스포츠 평론가는 그 장면을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is isn't a comeback. It's a quiet revolution. 이건 복귀가 아니라 조용한 혁명이었다. 그날 이후 손흥민은 다시 헤드라인에 오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고 팬들이 기다렸지만 그는 말보다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가 어릴 때 아버지에게 들은 말. 지금 쉬면 나중에 울어야 한다. 그 말처럼 그는 지금껏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울지 않아도 될 날이 찾아온 겁니다. 해트트릭. 그것은 단지 세 개의 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워졌던 이름을 다시 새기는 일이었고 흔들렸던 자존심을 붙잡는 일이었고 조용히 자신을 다시 믿게 만드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말합니다. 소니는 살아있다. 그는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전 단지 축구가 좋아서 뛰는 사람일 뿐이에요.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는 3골을 넣었고 팀은 승리했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소니의 부활이라며 헤드라인을 도배했고 팬들은 그의 SNS에 수많은 사과와 고마움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소니, 진심으로 미안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등을 돌렸어요. 당신을 다시 믿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고 라커룸으로 돌아가던 그의 뒷모습에는 그 어떤 승리보다 잔잔한 평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한국에서 아버지가 남긴 짧은 문자가 인터넷에 공개되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잘했다. 너답게 조용히 해냈구나. 지금은 잠깐 웃어도 된다. 그 한 문장에 손흥민이라는 인간이 걸어온 시간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이젠 늙었네. 예전 같지 않아. 다른 선수를 밀어줘야지. 하지만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육체가 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믿는 방법이 바뀐다는 뜻이고 화려한 외침 대신 조용한 증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그날 골을 넣으며 세상을 향해 말했습니다. 소리치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눈빛과 행동으로 이렇게 말했죠. 나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비단 축구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도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삶의 골대 앞에 서 있든, 몇 번을 놓쳤든, 얼마나 많은 비난을 들었든, 당신은 여전히 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넘어졌어도 괜찮고, 남들이 포기하라 해도 상관없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 자신을 의심해도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우리에게 화려한 스타가 아닌 우리와 똑같이 흔들리고 지치고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말없이 달리고 있을 겁니다. 경기장 한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에 조용히 땀 흘리며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겠죠. 그런 그를 바라보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짜 멋짐이란 박수가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묵묵히 달릴 줄 아는 사람에게 있는 것임을. 영상의 마지막 장면. 손흥민이 천천히 걸어 나오며 관중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그의 등을 비추며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 뒷모습은 말합니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도요. 오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빛보단 땀을 선택했던 사람. 그리고 끝났다는 말 앞에서 아니야, 난 아직 괜찮아라고 눈빛으로 말하던 그 사람. 혹시 당신도 오늘 하루 많이 지치셨나요? 나는 왜 이리 부족할까? 이젠 끝인가 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당신은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처럼 인생엔 수많은 후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후반전에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진짜 모습은 넘어진 순간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순간에 드러나니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이 채널 꽃다방에서 차 한잔 마시듯 편안히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선 누구의 삶도 조용히 흘러가지 않도록 당신의 이야기도 한편의 감동처럼 소중히 다루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저 버튼 하나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됩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오늘을 버틸 수 있는 이야기로 전해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다음 이야기에서. 여기는 꽃다방이었습니다.